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3월 4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후보가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은 오세훈 후보, 그 다음에 부산은 박형준 후보가 각기 100% 시민 여론조사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원래 박형준 후보가 많이 앞서 나가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크게 주목을 못 받은 반면에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면은 그 결과가 그야말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나경원 후보에게는 어떻게 보면 뒤에서 은근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측면 지원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돌면서, 또 아무래도 나경원 후보는 여성 후보이다 보니까 100% 시민 여론조사라고 합니다만은 여성 가산점 10%를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근소한 차이라면은 결국 나경원 후보 쪽으로 조금 추가 기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41.64%를 얻어서 36.31%를 얻은 나경원 후보를 꺾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한 오세훈 후보의 승리를 갖다가 이끌어낸 그 요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3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오세훈 후보 승리로 향후 안철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그 다음에 4.7, 한 달 조금 더 남은 4.7 보궐선거는 어떠한 식으로 흘러갈까요?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오세훈 후보의 극적인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은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김근식 비전 전력실장이라고 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닷새 전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제 그제 3월 2일 3월 3일 이틀간에 걸쳐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있기 바로 전전날 김근식 실장이 우선 선제 포문을 열었고, 그 다음날 김종인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결론은 단일화를 계속 어렵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목리, 마지막 심술을 부리는 가운데, 사실 우리 이번에 여론조사에 응한 응답자라면 상당히 정치적 식견도 있고 정치적 관심도 많고 또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 지금 3자 대결 구도로는 정말 흔한 얘기로 죽었다 깨도 박영선 후보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김종인 위원장 처음부터 3자 대결 구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뭐 그 분위기를 계속 흐리는 가운데 마지막 여론조사 앞둔 바로 그 전날 마지막 목리와 심술을 부리면서 단일화 어떻게 보면 좀 어둡게 만들고 재를 뿌리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정치에 관심 있는, 정치에 관심을 깊게 갖고 지켜봤던 분들 입장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겠습니다만, 지금 오세훈 후보는 후보 단일화에 관해서 이른바 후보자 중심주의입니다. 자, 후보 단일화,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는 후보자가 우선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야 된다 하는 입장인 반면에, 김종인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측면 지원, 뒤에서 엄호 사격을 받고 있었던 나경원 후보는 당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의견과 당의 입장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마지막까지 목리를 부리고 어떻게 보면 단일화,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갖다 어렵게 만들려는 그와 같은 움직임 속에서 오세훈 후보를 찍겠습니까? 나경원 후보를 찍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마지막 목리, 마지막 심술이 오세훈 후보의 막판 극적 승리의 어떤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요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경원 후보의 사실 우왕좌왕이 상당히 오세훈 후보에게 반사이익을 주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나경원
나경원 후보가 처음 나오면서 중도라는 것은 짜장면과 짬뽕을 합쳐놓은 것이다. 즉 짜장면에 짬뽕을 들이부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중도 표심을 갖다가 이른바 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통상 보면 나경원 후보는 좀 더 오세훈 후보에 비해서 좀 이른바 보수 성향이 강하다 볼 수 있겠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갖다 계속 강조했던 후보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처음 나오면서 중도라는 것은 짜장면에 짬뽕을 들이부은 것과 같다라고 이른바 중도를 갖다 좀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또 선거전이 진행되면서는 또 보면 또 중도로 어떻게 보면 슬그머니 러브콜을 보내는 등 그야말로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특히 그동안 도합 6차례인가 토론회가 있어 7차례군요. 7차례 토론회가 있었죠. 1대1 토론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4명의 후보가 다 나와서 토론을 벌이는 가운데 나경원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독하게 섬세하게 합니다. 근데 나경원 후보가 이번엔 네거티브에 너무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를 겨냥해서 지나치게 독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왜냐하니까 나경원 후보가 다시 주목을 처음에 받게 되었던 결정적 원인은 사실은 TV조선의 아내에 나와서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 어머니의 면모 이런 것을 보여주었는데 갑자기 후보가 되어서 머리를 뒤로 불끈 짜맨 다음에 토론회 통해서 오세훈 후보를 갖다가 공격하는 것이 거의 네거티브 인신공격에 가까운 그런 독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결국 자신이 아내의 맛을 통해서 이미지 변신을 하려 했던 그러한 부분 실패하고 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 응하는 응답자들 입장에서는 독하게 섬세하게 중에 섬세하게 남는 게 없고 독하게만 남았던 겁니다. 이와 같은 나경원 후보의 우왕좌왕과 어떻게 보면 전술 전략의 미스가 오세훈 후보의 승리를 갖다가 도와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세 번째,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실 선거라는 것, 또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100% 시민 여론조사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도층이든 내가 민주당 지지층이든 내가 국민의힘 지지층이든 모두가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론조사는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대략 뭐 국민의힘이 한 30% 언저리, 다음에 민주당이 한 2, 3% 언저리.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도입니다. 나머지 잘 모르겠다, 뭐 지지하는 정당 없다. 이 중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세훈 후보는 이슈를 먼저 선점했죠. 그게 뭐냐니까 단일화 이슈를 어떻게 풀었냐 하니까 공동지방정부 구성이라는 이슈로서 풀었던 겁니다.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도 입장에서 사실 안철수 후보를 좀 지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세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안철수는 뭐 믿거니 안철수는 좋은데 글쎄 좀 그 세력이라는 것이 뭐 의원 3명의 국민의당에 불과한 것이고 뭐 지금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연간 40조 이상의 예산을 쓰는 서울시를 끌어나갈 만한 그런 인적 캐파, 인재풀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세훈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니까 공동지방정부 구성, 즉 안철수가 이기든 나 오세훈이 이기든 공동으로 지방정부를 구성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자. 이러한 부분들이 중도 표심을 갖다가 끌어왔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후보 단일화 안철수와 오세훈과 안철수 간의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컨벤션 이펙트가 상당히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컨벤션 이펙트.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 우상호, 박영선, 우상호는 원체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여론조사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박영선이 우상호를 갖다 7대3으로
이겼는데 어떤 감동도 없죠. 그러니 감동이 없으니 당연히 컨벤션 이펙트. 그와 같은 행사를 치고 났을 때 뒤따라붙는 그 뭐랄까 열광이랄까 후효과 이런 것이 작은 반면에 이번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49명의 국민의힘 서울시 원해지구당 위원장 및 현역 의원들 49명입니다. 상당수가 나경원 캠프 쪽으로 많이 기울었었거든요. 심지어는 나경원 캠프는 거의 대선 주자급 캠프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세훈 후보는 상당히 빈약했는데 어쨌든 나경원 후보를 꺾음으로써 컨벤션 이펙트 상당히 있을 것이고요. 지금까지와 달리 여론조사를 갖다 이제 여론조사 물으면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은 자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이렇게 물을 겁니다. 나경원 빠집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오세훈이 상당히 치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같이 이 광경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은 박영선 대 오세훈, 박영선 대 안철수면 안철수만이 지금 박영선을 이기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그동안은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는 박영선, 오세훈, 박영선, 나경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이제는 나경원이 빠지니까 박영선, 오세훈, 박영선, 안철수 하면 아마 오세훈이 조만간 이번 주 말이라든가 이렇게 여론조사에 보면 거의 안철수 후보와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갖다가 낼 것이라고 저는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오세훈 후보 처음부터 보면은 3자 대결 구도로는 패한다. 후보 단일화 필수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구체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그냥 단순히 후보 한 사람으로 압축하는 과정이 아니라 함께 향후 1년 동안 1년 3개월 동안 서울시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공동지방정부 즉 공동 서울시 정부를 갖다가 꾸리자 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협상은 당연히 급물살을 탈 거라고 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뭐랄까 좀 영향권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반면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뒤집어 이야기하면 김종인 위원장의 말발이 오세훈 후보에게는 그렇게 잘 먹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김종인 씨 입장에서는 자 정진석 의원이 오늘 오세훈, 박영준 승리를 갖다가 선포함으로써 자 이제 네 할 일 끝났다. 그리고 향후 할 일은 나와 비전 전략실장인 김근식 그 다음에 사무총장인 정양석 이른바 호남 3인방이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여기에 오세훈 후보 이미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된 오세훈 후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김종인 위원장의 뭐랄까 컨트롤 내지는 그 목리부림에 휘둘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 간의 후보 단일화는 급물살을 탈 것이고 예측해 보건대 3월 18일 후보 등록 때는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을 통해서 뽑힌 한 사람의 후보만이 이름이 오르겠죠. 제가 이제 컨벤션 이펙트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 결과가 뻔할 때는 컨벤션 이펙트가 안 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세훈 후보가 지금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컨벤션 이펙트를 타고 안철수와 최종 후보 단일화를 위한 그런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하는 가운데 흥미진진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두 사람 중에 누가 후보가 되든 박영선 후보를 갖다가 좀 능가하고 앞서는 그러한 어떤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크고 게다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저 부산까지 직접 1년 만에 출장 가서 가덕도 어시아 4차 재난지원금 어시아 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수청 이 문제를 놓고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갖다 퇴보시키려는 어떠한 기도에도 결연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지막 승부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즉 가덕돈이 재난지원금이 쏙 묻히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라면은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고 3월 18일 한 사람이 등록하고 한 사람은 바로 오세훈이 승리하면 안철수가 선대위원장이 되어서 그 선거 함께 손을 잡고 다닐 것이며, 안철수가 후보가 되면은 오세훈이 선대위원장이 되어서 안철수 손을 잡고 함께 달아다니면서 공동지방정부 구성안을 갖다 계속 펼친다면 저는 그동안 좌고우면하고 움찔움찔 때로는 쭈뼛쭈뼛했던 중도 민심들이 대거 몰려오면서 박영선 후보를 갖다가 상당한 표차로 이길 것이다 라고 예측해보고 있습니다.